독이 있는 식물 48가지. 독초를 하여도 가공하거나 요리하면 없어지는 것도 있고, 독소의 양이 아주 작아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도 있고, 독성도 그 가공이나 처리함에 따라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유독식물의 대부분은 적당량을 사용하면 도리어 인체의 약효를 나타내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독식물과 약용식물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독이 강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약재로 쓰인다는 대목이 나올 텐데, 이는 한의사를 비롯하여 전문가에게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고사리. 절에서는 양기를 떨어뜨린다고 하여 애용하며 비타민 B1을 파괴시키며 또한 방광암을 유발시키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사리를 삶거나 우려내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독소가 빠져나가 식용으로 씁니다. 참온나무. 온나무는 참온나무와 개온나무가 있는데 산에 있는 것은 대부분 개온나무입니다. 옷이 오르면 피부에 진물이 나며 엄청나게 가렵습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르나 어린 잎을 식용할 수 있습니다. 옷의 수액이 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 피부염을 일으켜 충혈, 과리염증, 물집, 화농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내복하면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항문 및 회음부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옷에 삶은 물에 닭을 고운 것을 옷닭이라 하며 별미로 치기도 합니다. 옷닭 요리는 소화기 계통, 특히 설사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나무류의 나무 껍질에서는 페놀성 화합물이 분비되는데 염증의 원인이 되는 유독 성분입니다. 미치광이풀. 뿌리 줄기는 진통 완화제로 약용으로도 쓰입니다만 이는 전문가만이 가능합니다. 미치광이풀을 먹게 되면 독성이 너무 강해 소화기 계통의 마비, 땀이 나오지 않으며 눈앞이 캄캄해지며 호흡이 느려지고 발열, 흥분, 불안, 환각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집니다. 맹독성 식물이라 뿌리, 줄기는 10g 이상 먹었을 때 생명이 위험합니다. 안진부채. 천남성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서 독성이 강하며 나물로 식용할 수 없는 유독식물입니다. 잎을 먹은 경우 구토, 두통, 시각에 장애가 오고 피부에 접촉되면 피부 염증이 유발됩니다. 뿌리는 진통, 이뇨, 기관지염, 천식 등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박새풀. 뿌리줄기는 강심, 이뇨, 혈압 강화 등의 효능이 있으나 독성이 강하며 비듬 제거제 등에 이용됩니다. 과량 복용하면 상복부, 흉골 뒤쪽의 통증, 침울림, 구토, 설사, 혈성대변, 어지럼증, 두통,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천남성. 성숙한 천남성은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뿌리나 빨간 열매를 한 송이만 먹어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뿌리는 중풍, 구안화사, 반신불수, 간질 등과 뱀에 물린 상처의 치료에 사용하는 한약재로 쓰입니다. 생식으로 중독되면 인후가 타는 듯하며 입과 혀가 굳으며 침을 흘리고 인후가 충혈되며 어지럼증, 질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은방울꽃. 뿌리와 열매는 심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이뇨제로도 쓰이나 과량 복용하면 중독될 수 있습니다. 중독되면 식욕 감퇴, 타액 분비 가다, 메스꺼움, 구토 등의 소화기 계통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잉글리시 아이비.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발표한 대표적인 공기 정화 식물입니다. 잎이 단정하고 음지에서도 잘 자라므로 실내 관상 식물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이비 한 잎만 먹는 게 아니라 입에만 대도 호흡곤란이 오고 심하면 혼수 상태에 이릅니다. 잉글리시 아이비는 가지가 잘라져 나온 진액, 수액이 피부에 닿으면 민감한 사람은 발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란타나. 꽃이 7번 변하는 아름다운 꽃이지만 매우 독성이 강한 식물입니다. 식물체의 전 부분이 독성이 있어 녹색의 열매를 삼켰을 경우에는 치명적입니다. 위와 장 계통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고 순환기 계통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디펜바키아 마리안느. 이 식물의 잎을 먹게 되면 혀와 입이 부풀고 삼키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먹고 소화되었을 경우 점막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심한 경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안느와 같은 천난성과 식물은 집에게 독성이 있으므로 만지게 되면 바로 씻어내야 합니다. 협죽도 유도화. 이 나무는 죽음의 나무입니다. 잎부터 가지, 뿌리까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이스카우트 학생들이 이 나무를 핫도그 막대기로 사용해 핫도그를 먹고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줄기를 잘라보면 하얀 액이 나오는데 피부에 상처에 닿아 흡수되면 위험합니다. 화살촉에 바르는 독을 얻을 수 있는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아주까리 피마자. 피마자를 생으로 먹으면 중독작용이 나타나며 독성 알부민 리신은 매우 강한 독작용을 합니다. 위장의 상피세포와 간세포, 콩팥세포, 피세포 등의 원형질을 응고시킬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씨 5알에서 6알을 먹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양귀비. 꽃이 예뻐 예전에는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마약으로 분리되어 재배가 금지되었기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양귀비를 삶더라도 먹으면 심한 중독을 일으킵니다.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알카로이드계의 독성이 강한 식물로 성인이 열매 한두 개만 먹어도 경련을 일으키며 호흡마비와 전신마비를 일으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독미나리. 미나리보다 줄기에 흰색과 붉은색이 짙고 매우 독성이 강한 식물로 습한 땅에 자랍니다. 알카로이드계의 독성이 강하여 먹으면 경련과 더불어 호흡마비, 전신마비를 일으킵니다. 독미나리에는 키큐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사람이 먹으면 1시간 안에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키며 경련과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뿌리 부분에 독성이 심해 한 입만 먹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성이 약한 어린 잎을 먹거나 약용으로 쓰기도 합니다만 이른 봄에 이것을 미나리로 잘못 알고 먹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독당근.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유럽에서는 널리 알려진 독초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마시고 죽은 독배의 주성분이 이 독당근이라고 전해집니다. 먹으면 손발 끝에서부터 온몸의 감각을 잃어 전신마비를 일으켜 결국은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릅니다. 유럽에서는 마녀의 물건으로 여기며 악마의 꽃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동말풀. 인가 근처에서 야생하는 동말풀은 외국에서 들어온 기화 식물입니다. 맹독성 식물로 먹으면 정신 착란을 일으키며 다량 복용 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극. 우리나라 산야에 자생하는 식물로 중요한 한약재이나 맹독성 식물로 먹으면 신경마비와 정신 착란을 일으키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뿌리를 대극이라고 하는데 가을에 캐서 물에 씻어 햇볕에 말립니다. 뿌리는 맵고 쓰며 먹으면 인후를 몹시 자극합니다. 그래서 대극이라 한다 하네요. 3. 대마초. 옛날 삼배의 원료로 밭에 많이 재배하던 식물입니다. 독성이 강한 식물로 먹으면 환각과 신경장애를 일으키며 다량을 복용하면 광란을 일으키며 죽기도 합니다. 특히 대마초는 마리화나의 원료라 마약재로 분류되어 재배와 보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독고마리, 창이초. 우리나라의 들이나 인가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동말풀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독성은 약합니다. 먹으면 두통과 현기증을 일으키며 위장염을 발생하게 합니다. 담배.
알카로이드계의 맹독성 식물입니다. 먹으면 구토와 더불어 호흡마비를 일으키며 다량 복용 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할미꽃. 아름답고 애잔한 전설이 담긴 할미꽃. 그러나 독성이 강합니다. 사람이 먹으면 복통과 위장염을 일으키고 다량 복용 시 심장마비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할미꽃 뿌리를 구더기나 모기 유충이 있는 곳에 넣으면 구더기나 모기 유충이 없어집니다. 독보리. 목초에 섞이게 되면 가축이 먹고 중독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 보니 독보리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화분과 식물 중에서 유일하게 유독식물로 다루어집니다. 독보리 자체에는 실제로는 독소가 없고 테무렌이라는 유독 알카로이드를 내는 균의 기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균에 침입당한 독보리를 먹으면 구토와 설사, 현기증을 일으키는 중독 증상이 나타납니다. 민박꽃. 풀 전체가 독성이 있지만 특히 종자와 뿌리의 독성이 강해서 아이누족은 이것을 고래잡이와 곰 사냥의 화살촉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벌노랑이. 가축의 사료로 쓰기도 하며 뿌리는 강장제, 해열제로 사용한다. 전초 말린 것을 백매끈이라 하여 생약제로 활용합니다. 니겔라 흑종초. 씨앗이 검다해서 흑종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하양, 빨강, 보랏빛의 색색의 꽃 빛깔이 있고 화분이나 꽃꽂이는 물론 드라이 플라워로 만들어도 아름다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뇨제로서 장염증에 잘 듣는 등 사람들과 친숙했다고 합니다. 마치목. 어린 수는 식용하며 유럽에서는 다 자란 것들을 이뇨제, 지혈제, 신장 및 방광결석, 소화기 출혈, 위궤양, 기관지 천식에, 중국에서는 민간약으로서 신장결석, 방광결석, 종기, 치질 및 피부병에, 일본에서는 구충제, 황달, 복통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북반구 온대 지방에 널리 분포합니다. 햇빛을 본 감자. 감자가 오랫동안 햇빛을 보게 되면 껍질 부분이 초록색으로 변하고 감자의 눈에서 초록색 싹이 납니다. 이 초록색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솔라닌에 중독되면 배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리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솔라닌은 물에 녹지도 않고 뜨거운 열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으므로 싹이 났을 때는 반드시 껍질을 두껍게 깎고 싹을 없애야 안전합니다. 까마중, 용안초. 여름부터 열매가 까맣게 있기 때문에 까마중이라 하고 검은 열매가 용의 눈알 같다 하여 용안초라고도 합니다. 열매는 장과로서 둥글며 검게 완전히 익으면 단맛이 있으나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어린 잎은 나물로 먹으며 성숙한 식물은 열매와 더불어 약재로 쓰입니다. 줄기와 잎은 해열, 산후 복통에, 뿌리는 이뇨에 사용합니다. 등대풀. 잎 사이로 조금 밝은 녹황색으로 피어난 모습이 마치 캄캄한 어둠의 밤바다를 밝혀주는 등대 같다고 해서 등대풀이라 합니다. 등대나 등장같이 귀엽게 생겼으나 줄기를 자르면 하얀 액이 나오는데 유독 성분을 지니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는 식물입니다. 뿌리는 매우 독하며 약으로 씁니다. 잎과 줄기는 해독, 거담 등의 효능이 있어 기침, 골수염, 이질 등에 약용합니다. 남천. 열매를 남천실, 잎은 남천주겹, 줄기와 가지는 남천죽경, 뿌리를 남천죽근이라 해서 약용으로 유명합니다. 열매는 쓰고 독이 조금 있습니다. 뿌리와 줄기는 간모 발열, 폐열해수, 습열 황달, 급성 위장염을 치료하며 열매는 해수 천식을 치료합니다. 고추나물. 어린 잎은 식용합니다. 말린 것을 소연유호라 하며 토혈, 코피, 혈변, 월경불순, 애상출혈, 타박상,
젖부족, 종기 등에 처방합니다. 민간에서는 7월에 잎을 채취하여 말려서 구충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탄닌을 함유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사할린 등지에 분포합니다. 복수초. 풍습성 관절염이나 신경통에 효험이 있습니다. 강심작용이 탁월하여 숨가쁨, 신경쇠약, 심장쇠약 등을 치료하며 이뇨작용이 강하여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몸이 붓고 복수가 차는 데에도 효과를 보이고 간혹 민간에서 간질이나 종창 치료에도 씁니다. 복수초에는 독이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전초를 캐서 말린 것을 약으로 쓰는데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일일초, 매일 아침 새롭게 피는 하루살이 꽃이어서 일일초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고온성 식물이어서 따뜻하고 건조한 곳을 좋아합니다. 항암제 약재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꽈리. 열매는 식용합니다만 잎을 식용하면 설사나 배탈 현상이 나는 유독식물입니다. 전체를 말려 만든 약재를 한방에선 산장이라고 부르며 해열약으로 씁니다. 금낭화. 봄에 어린 잎을 채취하여 삶아서 나물로 씁니다. 한방에서 전초를 채취하여 말린 것을 금낭이라고 하며 피를 잘 고르고 소종의 효능이 있어 타박상, 종기 등의 치료에 씁니다. 창포. 정신분열증에 달여서 먹습니다. 뿌리줄기는 동물 실험에서 진정작용과 이뇨작용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가래를 사귀고 비장을 튼튼히 하고 습을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간질, 건이, 치통, 만성기관지염, 한홍성 각막염, 세균성 설사, 장염, 건망증, 설사, 이질 등을 치료한다고 전해집니다. 외용시 달인물로 씻거나 분말로 하여 개어서 붙이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은행. 은행나무의 열매와 잎은 한방이나 민간에서 약으로 쓰입니다. 은행이 호흡 기능을 왕성하게 하고 염증을 소멸하며 혈액군의 발육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행에는 독이 있어서 날로 먹거나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면 배 아픔, 구토, 설사, 발열 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빈속에 150개쯤 먹으면 중독될 위험이 있습니다. 은행 알보다 더 큰 약효가 있는 것은 은행잎입니다. 피나물. 나물로 식용할 수 없는 유독식물입니다. 잎을 따거나 줄기를 따보면 빨간 피가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나물이란 이름은 붙어있지만 독성이 강해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애기똥풀. 한방에서는 전초를 말린 것을 백골채라 하며 진통, 진정제로 쓰입니다. 이 밖에도 씨앗똥, 까치다리라는 속명을 갖고 있습니다. 줄기를 잘라 나오는 분비물을 부스럼이나 습진 같은 피부질환 치료에 쓰이며 위궤양, 간장, 진통, 위암, 진해 등의 약재로 쓰이지만 유독성 식물입니다. 소철. 맛은 달며 성질은 약한 따뜻하고 약간의 독이 있습니다. 중국 동남부와 일본 남부지방이 원산지인 귀화 식물입니다. 원줄기에서 녹말을 채취하지만 독성이 있으므로 물에 우려내야 합니다. 한방에서 종자를 통경, 치사, 중풍, 늑마경, 임질 등에 사용합니다. 댕댕이 덩쿨. 생약의 먹방기는 줄기와 뿌리를 말린 것이며 유독성 식물입니다. 한방에서는 뿌리, 잎과 줄기를 이용하는데 이뇨, 진통, 소염 등의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증상에 처방한다고 합니다. 약재로 쓰이기도 하고 술에 담가 먹기도 합니다. 열매와 뿌리는 접착제의 성분도 있습니다. 금관화. 꽃에는 독성이 있어서 아이들이 만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지를 잘랐을 때 나오는 유액과 독성이 강해서 꽃꽂이 할 때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늘매발톱.
꽃 뒤로 뻗은 긴 꽃의 뿌리 매의 발톱처럼 안으로 굽은 모양이어서 매발톱꽃이라고 하며 매 발톱과 비슷하나 꽃이 짙은 하늘색이며 유독성 식물입니다. 화살나무 가지나 줄기를 베어다가 햇볕에 말려서 다려먹고 민간에서는 구충제, 진통제, 지혈제로 씁니다. 또한 혈당 강화 작용과 항암 작용이 있으므로 당뇨병과 각종 암을 치료에 많이 쓰이며 달여서 먹거나 가루로 만들어 먹습니다. 잎은 이른 봄에 된장국이나 무침을 해 먹기도 합니다. 나물 이름은 꽃잎이라고 부릅니다. 쐐기풀의 뿌리는 단마금이라고 부릅니다. 뿌리는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잘못 복용하면 토리가 멎지 않는다고 기록하며 문산중초약에서는 본품은 독이 있다. 너무 많은 양을 복용하면 심한 구토, 복통, 어지럼증, 심계항진이 일어나며 심지어 허탈 증세가 온다. 이러한 증상이 보이면 병의 증세에 따라 치료하는 외에 붉은 설탕물에 생강을 넣어 마시면 해독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돋우며 통증을 먹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류마티즘, 고혈압, 손발이 저리는 마비증, 습진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능소화, 꽃을 말려서 쓰면 인유와 통경에 효능이 있습니다. 독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혈을 풀어주고 혈열로 피부가 가려울 때 달여서 마십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풍을 없애줍니다. 능소와 꽃가루는 눈에 손상을 주는 독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한삼덩굴은 열을 내리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며 어혈을 없애고 몸 안에 있는 독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임병, 소변분리, 학질, 설사, 이질, 폐결핵, 폐렴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삼초를 윤활하게 하고 오곡을 소화되게 하며 오장을 보익한다. 뱃속에 있는 갖가지 벌레를 죽이며 온역을 다스린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주가리의 씨는 남자의 성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뚜렷한 실험적 자료가 있어 동의에서 강정약으로 사용합니다. 신선한 잎을 짓내어 뱀에 물렸을 때 독풀이 약으로 씁니다. 속삭이는 별